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가지고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주어진 상황이고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일단 가에서 AC를 이렇게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보면 딱 알겠죠? 지금 보면은 다 1기압으로 일정한 상황입니다.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 강철 용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 꼭지 A를 열어가지고 반응을 완결을 시켰어요. 얘를 열어가지고 반응을 완결시키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흐르다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생성물, 반응물 남고 나서 다 고르게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꼭지 A를 닫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정 몰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만 지금 갖다가 꼭지 B 열어가지고 요놈이랑 반응시킨다는 거죠. 여기에 생긴 전체랑 지금 반응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존재하는 일부만 용기 2랑 반응하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과정이 끝나고 나서 용기 2랑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와 양을 측정한다고 했네요. 이거를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뭐 나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나에 대해서 먼저 쓰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나랑 몰에 대해서 하면은 얘는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다 기체니까 상태는 아직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자 제일 처음에 X몰, Y몰 있었다 했죠. 이거 상대값, 실제값 같다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리터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여긴 몰수, 실제값에 대한 단위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은 A는 X몰, B는 Y몰. B가 아니고 C가 Y몰. B는 이거 모르겠네요. 얘는 몰라요. 그럼 냅둬요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면은 얘가 뭐가 한계 반응물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네요. 얘가 한계 반응물일 수도 있고 얘가 한계 반응물일 수도 있죠. 사실 높은 확률로 B가 한계 반응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다가 B를 추가로 반응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냥 집어넣기만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시험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바로 푸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용기 1 이거 10V리터에 들어있는 몰수부터 좀 파악을 해줘야겠어요. 자, 강철 용기라는 거 이용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강철 용기인 거 먼저 체크를 해주면은 용기 2에는 6V리터만큼 들어있다 했는데 다 과정 끝나고 나서 얘 0.6몰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지금 계속 피스톤 열려있는 상태에서 반응시키니까 기압은 1기압으로 계속 일정한 상황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기체의 압력은 1atm으로 일정하다고도 심지어 나와 있죠. 그래서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몰수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6V리터에 0.6몰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용기 2에는 항상 0.6몰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그럼 용기 1에는 1몰만큼 항상 들어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나몰 반응표에 대해서 여기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주고 그래도 나에 대해서 우리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용기 1이랑 실린더 반응하고 나서 남은 거 이 전체랑 지금 용기 2랑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부분 실린더에 들어있는 것만 용기 2랑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고 나서 나 여기 끝에 남은 거에다가 B 추가해가지고 그대로 반응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일부분만 따온 거예요. 일부분만 따오고 그러고 나서 얘 B 0.6몰 추가해준 거죠. 거기에다가 B 0.6몰 추가해준 겁니다. 전체 아니에요. 이거를 짚고 나서 다를 한번 채워봅시다. 자, 어차피 얘는 2A 더하기 B 더하기 B는 2C다. 그대로 그냥 줄 맞춰져 있으니까 얘는 굳이 똑같은 식 안 써줄게요. 그러면은 반응하고 나서 지금 B 몇 몰 남았습니까? 0.3몰이 남았죠. B가 남았다는 거는 뭐가 한계 반응물이었다?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 그리고 C는 2몰이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얘는 2 해주시고.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여기에서 플러스 2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미 C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따와가지고 반응을 추가로 시킨 거기 때문에 플러스 2가 아니고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B가 0.6몰을 넣었어요. B를 0.6몰을 넣었는데
남은 거 0.4래요.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났다는 뜻이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 말했어요? B가 요거 반응할 때 나에서 B가 한 개 반응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B가 한 개 반응물이 아니고 A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얘 뭐 얼마만큼 남아있었겠죠? 여기서 일부분 따온다고 해도 얘는 얼마만큼 이미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0.6몰을 추가를 했는데 아무 반응 안 하고 0.4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얘는 이미 0.4보다 큰 상황인데 불가능하죠. 일단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부터 B, 나에서 B가 한 개 반응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0.6에서 0.4로 갈 때 반응이 반드시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채워줄 수 있겠네요. B는 1만큼 반응을 해서 0몰이 됐고, 그러면 개수비 맞춰주시면은 A는 2몰 반응해서 X-2, 얘는 Y 플러스 2만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채워주시고 나면은 일단 B에다가는 0.6몰 추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다가 얼만큼 추가하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만큼 따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모르니까 아직 채우지 마요. 괜히 미지수 많이 미지수 막 세우시면 안 돼요. 미지수에 대해서 식 너무 많이 생기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빈칸으로 냅두시고 채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자, B 0.6몰이 있었죠. 근데 0.3몰이 됐다는 건 B가 얼마만큼 반응을 했다? 0.2몰만큼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개수비 맞춰주시면 A는 0.3몰 반응했고 C는 0.3몰이 생성이 된 거죠. 이제 맞춰주시면 되죠. 얘 0.3몰이 있었고 C는 1.6몰만큼 있었던 거네요. 이거까지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X, Y, Z의 값을 좀 본격적으로 구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일부분 따온 거라 했죠. 일부분 따와서 0.4, 일부분 따와서 1.6인데 일부분 따왔다는 거는 여기 고르게 퍼져 있는 거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A랑 C의 존재 비율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랑 얘랑.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부분 따왔을 때 1대4만큼 있었으니까 X2랑 Y2의 비율도 1대4여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X-2 대 Y 플러스 2는 1대4. 얘 식으로 정리해주시면은 Y는 4X-10이 됩니다. 이런 거 저는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암산으로 했지만 여러분 암산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Y랑 X에 대한 식 하나 세운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해줄 수 있나 하고 봤는데 일단은 Z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Z값을 구해주려면은 제일 처음에 있었던 X 더하기 Y의 값을 알아야겠네요. 근데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얘 다 반응하고 나서 몇 몰이 남아있는 거예요. X 플러스 Y몰만큼 있는 거죠. 얘는 X 플러스 Y몰 있는 거고 얘는 X 플러스 1 플러스 Y만큼 있는 건데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번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거 부피를 좀 확인을 해줘야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반응하고 나서 실린더에 1.8몰만큼 있었고 그리고 얘는 하고 나서 0.6몰만큼 있었다는 건데, 자, 강철 용기의 특징 확인을 안 하고 있었죠. X 더하기 Y랑 X 플러스 1 플러스 Y라는 것까지 알아냈는데 뭐 이제 더 이상 뭘 이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안 들 때 강철 용기 계속 마저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다에서 일부분을 따온 게 2몰이었잖아요. 요 놈들이잖아요. 얘네 합쳐가지고 지금 2몰인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반응하고 나서 분리를 했었을 때 여기에 2몰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여기에는 1몰만큼 존재를 했었다는 거겠죠. 왜냐면 항상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몰수는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는 합쳐서 3몰이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값은 3이다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3몰 있으니까 이거는 몇 V겠습니까? 1몰에 10V니까 3몰이면은 30V리터라서 Z는 30이 나오겠죠. 얘랑 얘랑 둘이 연립해주시면은 X값은 5분의 13이 나오고요. Y는 5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주시면 얘는 5분의 13, 얘는 5분의 2, 얘는 30.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5는 지워지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60분의 13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미지수로 세우는 거를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미지수로 세우지 말고 일단 빈칸으로 남겨놓고 나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미지수 한두 번씩 계속 쓰다 버릇하면은 버릇 생기니까 웬만하면은 미지수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래서 7번은 답이 2번이라고 했고, 이제 8번을 가봅시다. 몰농도에 대한 단원이니까 일단 몰농도랑 부피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둘이 곱해줘가지고 몇 몰인지 구해주셔야겠죠. 얘는 0.1x몰, 얘는 0.2y몰, 얘는 0.1z몰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같은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질량 이 조건 체크해 주셔야죠. 자, 0.1x몰인데 화학식량이 40이니까 A에 들어있는 거는 4x가 되겠고, B는 12y가 되겠고, 그리고 C는 둘이 곱해주면은 18z가 되겠죠. 얘는 셋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K다 해가지고 뭐 비례식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 대 12분의 1 대 18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36 곱해주시면은 9 대 3 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9번, 표는 25도씨에서 두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부피랑 몰농도 다 단위가 리터랑 몰농도니까 깔끔하게 그냥 몰수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 x제곱몰이고 얘는 2xy몰입니다. 근데 분자량이 60이랑 180이랬잖아요. 그럼 얘는 x제곱몰 있으니까 용질의 질량은 60x제곱만큼 있겠고, 얘는 180 곱해주면은 360xy g만큼 있겠죠. 지금 얘는 요거여야 되고 얘는 요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약분을 해줍시다. x값은 CH, COH 체크하면 60x제곱이 x여야 되니까 x는 60분의 1이 나오겠고, 그럼 그거 통해가지고 y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에 계산 가능해져. 얘 6이죠. 그렇기 때문에 y는 20분의 1 나누기 6이라서 12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니은이 바로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거 둘이 뒤집히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억이랑 디귿을 체크해 봅시다. 기억, 용질의 양은 둘이 같다고 했어요. 몰수를 지금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x제곱, 즉 60분의 1의 제곱인 거고, 포도당은 2xy라고 했으니까 60분의 1, 2 곱하기 60분의 1 곱하기 120분의 1인데 얘가 60분의 1이죠. 계산 굳이 할 필요 없이 같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퍼센트 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퍼센트 농도 구하려면은 자, 몰 농도 퍼센트로 구할 때 공식 같은 거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몰 농도로 갖다가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아세트산은 1리터에 60분의 1몰이 들어있는데 우리 퍼센트 농도 구하려면은 얘 밀도 얼마인지, 얘 질량 얼마인지 이용해가지고 푸셔야겠죠. 근데 수용액의 밀도 모두 같다고 했어요. 일단은 요거 포도당도 같이 써줍시다. 얘는 120분의 1몰인 거죠. 자, 얘랑 질량은 둘 다 같은 상황이에요. 용액의 질량은. 둘 다 같은데 아세트산은 60분의 1몰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질량이 1g이겠죠. 얘는 질량이 180 곱해주면은 60씩 약분되니까 2분의 3g이 되겠죠. 이미 용액의 질량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통부분 소거를 해주시면은 공통부분 소거 꼭 해줘야 돼요. 소거 해주시면은 얘가 지금 2분의 3인 거죠. 그럼 얘에다가 3분의 2배 해주시면은 1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기니 이런 거 숫자 바뀌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애들 실수 많이 합니다. 10번 다음은 A 몰농도 KHCO3네요. KHCO3를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실험 과정들은 항상 잘 숙지를 해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처음에 비커에다가 이거 용질 좀 담고 나서 물을 부어가지고 녹인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부피 플라스크가 왜 이렇게 생겼어?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얘를 부어 넣을 건데요. 부어 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남은 이것들을 다시 비커를 씻어가지고 다 부피 플라스크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표시선에 맞추는 거죠. 이거 과정은 시험 시간에 일일이 천천히 읽어보고 있을 시간 없고요. 니은이 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평소에 숙지를 해놓으셔야 돼요. 증류수로 비커를 씻어가지고 굳이 또 여기에다가 넣는 이유는 뭐냐.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알겠죠. 여기에 수용액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용질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안 넣으면은 용질이 좀 부족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가 목표했던 몰 농도보다 조금 낮은 몰 농도의 용액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얘 꼭 녹여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의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몰 농도부터 먼저 구해보죠. 2g이라고 했네요. 이거 바로 몰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50분의 1몰. 근데 얘를 몇 미리 부피 플라스크? 250ml 부피 플라스크. 즉 4분의 1리터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얘의 몰 농도 양변에다가 4씩 곱해주시면 되죠. 50분의 1 나누기 4분의 1 하지 마시고 4분의 1리터에 50분의 1몰이기 때문에 양변에 4 곱해주시면은 50분의 4, 즉 0.082 맞습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니은 기억 대신 150ml 증류수를 사용하면은 뭐 얘를 100리터를 넣든 150을 넣든 일단 넣어가지고 250으로 맞출 거잖아요. 지금 몇 밀리리터 250만 안 넘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250ml 이상만 아니면 돼요. 디귿 니은을 생략하고 이 과정 밑줄 쳐져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둬야 된다 했죠. 이거 안 하면은 여기 있는 용질이 충분히 다 안 녹아들기 때문에 목표치보다 낮은 몰 농도가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림은 T도시에서 NaOH 가나다의 용질의 질량과 몰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다 용질은 NaOH 화학식량 40으로 같은 상황이니까 몰 농도랑 용질의 질량, 용질의 질량이네요. 우리 몰 농도에서 질량은 사실 별로 의미 없으니까 일단은 몰수로 바꿔줘야겠죠. 얘는 8이니까 5분의 1 n만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5배 돼야 되는데 8은 40보다 작으니까 5분의 1 n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내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가는 0.2 몰 농도, 즉 5분의 1 몰 농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의 절반밖에 없네요? 그렇다는 거는 부피도 절반인 2분의 1리터밖에 없다는 거겠죠. 나는 10분의 1만큼 1리터에 들어있다는 건데 10분의 1 몰 있으니까 얘는 1리터인 거죠. 다에는 5분의 1 몰 농도인데 5분의 1몰만큼 들어있으니까 얘도 1리터.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주시고 기니 봅시다. 기억 가의 부피는 500ml이다. 맞습니다. 니은 부피는 나와 다가 같다. 뭐 같네요.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의 몰 농도는 0.15 몰 농도이다 라고 했어요. 몰 농도 어떻게 구하냐? 부피랑 용질의 양을 아셔야겠죠. 그럼 가랑 나 합쳤을 때 부피는 얼마입니까? 2분의 1리터랑 1리터 더해주시면은 2분의 3리터죠. 용질은 가에 들어있는 용질이나 나에 들어있는 용질이나 둘 다 10분의 1몰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두 개 더해주시면은 왜 여기까지 다시 오시냐? 해주시면은 10분의 1 곱하기 2니까 5분의 1몰이 되는 거겠죠. 이거 1리터로 맞춰주시려면 양변에다가 3분의 2 곱해주시면 되니까 곱해주시면 15분의 2가 나옵니다. 15분의 2 중학교 때 배웠죠. 순환 소수입니다. 왜냐면 여기 3의 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이걸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숫자에 대한 감각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문제 12번. 다음은 1몰 농도 C2H8OH에다가 얘는 액체네요. 얘는 수용액이고 상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을 가해가지고 물을 가했대요. 증류수를 가했다는 거는 용질의 양이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얘랑 용질의 양이 일정해요. 그렇게 했었을 때 X몰 농도 500ml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얘의 밀도는 주어져 있네요. 얘 밀도는 좀 이따가 보고 일단은 이렇게 용질의 양 일정하다는 거 캐치했으면 뭐부터 구해라? 용질량부터 먼저 구해라. 용질량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니까 얘에 들어있는 용질 1몰 농도에 5분의 1리터니까 5분의 1몰이고
얘는 13.8g인데 조심하세요. 이거 뒤로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용액이고 얘는 액체입니다. 액체는 순전하게 이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뭘로 나눠서? 분자량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계산할 때 1, 3, 8, 4, 16 이렇게 하시면은 한참 걸립니다. 그냥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46이랑 138은 3배 차이가 나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얘가 지금 10분의 1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10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쓸지 여기다 쓸지 헷갈리시면 얘가 작아야 되니까 작게 만들려면 여기다 써야겠죠. 이런 느낌으로 좀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10분의 3몰이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5분의 1이랑 10분의 3 더해서 얘는 2분의 1몰이 들어있겠죠. 근데 얘 지금 2분의 1리터예요. 2분의 1리터에 2분의 1몰 들어있으니까 몰 농도는 1이겠죠. 1리터로 맞춰주시면 알아요. 그래서 X값은 0.4가 아니라 1이라는 거 알아냈고 얘랑 밀도가 같네요. 일단 밀도가 같다는 건 체크는 했는데 니은을 구해줘야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다 질량에 관한 얘기죠. 이거 지금 질량에 관한 얘기니까 질량으로 한번 확인을 해줍시다. 얘랑 얘 질량 더해주면은 여기 나온다를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가봅시다. 제일 첫 번째 있는 B거. 요거는 200ml 들어있는데 밀도가 D니까 200Tg. 마찬가지로 그럼 마지막에 있는 요 B플라스크 있는 건 500T. g인 거고 여기는 Ag이라고 이미 나와있고 얘 13.8g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얘는 다 더해주면은 500D가 돼야 되니까 A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2항하고 2항에서 500D-200D는 300D. 그리고 13.8 넘기면 마이너스 13.8.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X 몰 농도 C2H5OH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몰 농도 퍼센트 농도를 구할 때 공식 이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단은 X 몰 농도 그냥 이거 1이라고 바꿔주시고 1리터에 1몰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용액 얼마만큼 때우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바뀌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일 간편하게 1리터 기준 제시되어 있는 몰 농도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1리터에 1몰 들어있다고 했고 이거 해주려면은 용액의 부피랑 밀도랑 조합해가지고 질량, 용액의 질량 알아내셔야 되고 용질의 몰수 알아내야 되죠. 용질 1몰 들어있는데 화학식량은 46이라고 했으니까 46 곱해주시면 얘는 46g인 거 알겠고 얘는 밀도가 Dg/ml라고 했죠. 1리터는 1000ml니까 둘이 곱해주면은 얘는 1000Dg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용액 1000Dg에 46g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46 나누기 1000D 곱하기 100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100g이 되게 맞춰주는 거예요. 얘 100g 맞춰주려면은 10D분의 1 해줘야 되죠. 그럼 얘도 10D분의 1 해주면은 10D분의 46g이 들어있는 거예요. 100g당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퍼센트 농도의 정의니까 얘는 약분해주시면은 5D분의 23%가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얘가 왜 여기 있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지금 풀 때 이번 수특에서 좀 많이 나온 거는 뭐냐? 강철 용기가 좀 언급이 되기 시작했죠. 강철 용기가 언급이 되면은 강철 용기 조건 한 번씩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강철 용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머지 용기의 부피라던가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몰 농도 단원에서는 식을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